안녕하세요. 김지연입니다. 식탁 위에는 벌써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봄나물들이 벌써 우리의 식탁을 아주 풍성하게 채워주고 있는데요. 며칠 좀 비가 내려서 날이 좀 쌀쌀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식탁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계절이 변하면서 우리 식탁도 이제 기지개를 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생방송 오생우 스튜디오에서는요, 이 향긋한 봄철 요리를 소개해드리고 맛있는 음식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오상욱 스튜디오 한쪽에는요, 아주 봄의 기운을 가득 담은 그런 음식들이 아주 가득 차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향긋한 봄 요리를 소개해 주실 분 나오셨는데요. 요리연구가 한장희 선생님 나오셨고요. 우리 집 식탁을 좀 바꿔보고 싶다 하시는 주부님들께서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봄이 오면요, 굉장히 다양한 음식들이 있지만요, 우리 집 밥상부터 좀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겨우내 못 만났던 아주 다양한 재료들이 우리 식탁을 아주 가득 채울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겨울 동안 이제 움츠렸던 몸과 마음과 그다음에 음식들까지도 이제 봄이 되면서 많이 이제 나물들이 나오고 또 과일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해산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겨울 동안 움츠렸던 그 영양이나 건강 같은 것들을 우리가 챙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다양한 음식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가장 좋아하고 또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게 봄나물인 것 같은데요. 이 봄나물 보면 이렇게 보기만 해도 사실 활기가 좀 느껴지긴 하는데 실제로도 영양이 좀 풍부한가요? 네, 그렇죠. 봄나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봄이 되면 춘곤증이라 그래가지고 나른해지고 이렇게 축축 처지고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네. 그런 것들은 사실 그 겨울철을 지나면서 먹지 못했던 비타민이나 무기질 같은 것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근데 그 다행스럽게도 봄에 나오는 그 나물들에는 그런 비타민이나 무기질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봄나물을 먹게 되면 그 춘곤증도 이겨낼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환절기가 되면서 걸리기 쉬운 감염성 질환이라든지 요즘 감기 그 다음에 독감 이런 것들이 유행하는데요. 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 참 나물 좋아하는데 얘기 듣고 나니까 더 많이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나물 있지만요. 저는 사실 달래를 참 좋아해요. 달래가 들어있는 된장찌개를 참 좋아하는데 선생님은 어떤 나물 좋아하세요? 저도 이제 달래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냉이를 저는 참 좋아해요. 냉이의 그 쌉쌀한 맛하고 네. 그다음에 독특한 향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또 약성이 굉장히 강한 채소거든요. 네. 그래서 냉이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시군요. 봄나물 사실 어떤 걸 먹어도 맛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부님들께서도 아마 장에 좀 가보시면 조금 정말 봄이 왔구나 느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글쎄요, 제가 시장을 나가보면은요, 네. 아직 날씨가 쌀쌀한데도 봄동이라든가 달래, 냉이 등 봄나물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매번 요리를 하면서 봄나물들을 그 무침으로만 되게 많이 해 먹었거든요. 그렇죠. 거의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새로운 요리법을 좀 많이 배워갔으면 합니다. 네, 다양한 요리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저쪽에서요, 된장국이 아까부터 이렇게 보글보글 끓고 있는데 자리를 옮겨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넣는 건가요? 네, 이 된장국에서부터 좀 이 봄 기운을 느껴보고 싶은데요. 날씨가 좀 풀리면 이렇게 이 봄나물이 참 많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만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냉이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죠. 네. 이 냉이에는 특히 콜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거는 네. 이제 특히 간을 보호해 줄 수 있고, 또 간에 이제 지방이 쌓이는 거를 막아준다던가, 알코올을 또 분해해주는 그런 간의 기능을 네. 강화시켜줘요. 그래서 냉이가 남자분들한테도 해장국이나 이런 재료로 좋은 것 같아요. 네. 이 만드는 방법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물론 이제 다시마 육수나 아니면은 네. 짤뜨 물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 어느 것이나 다 사용해도 되고 거기에다 이제 된장하고 고추장을 풀어 넣고요. 네. 그다음에
모시조개도 지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양념해가지고 끓인 다음에 한 소끔 끓으면 이제 모시조개하고 네. 냉이를 넣고 끓이시면 됩니다. 아, 예, 그렇군요. 이 모시조개는 특히 이제 3월에 많이 나오는 네. 해산물의 하나예요. 예, 네, 그래서 그렇죠. 예, 끓여서 드시면 그리고 또 냉이를 이제 콩가루에다 버무리거든요. 냉이를 콩가루예요? 왜 그렇죠? 냉이가 가지고 있는 풋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콩가루가 이렇게 감소시켜주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냉이는 채소이면서도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냉이 아무리 이제 단백질 함량이 높아도 냉이에 들어있지 않은 필수 아미노산들을 콩이 또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콩에 많은 것이 콩에 적은 것이 또 냉이에 또 많이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서로 냉이하고 콩가루는 콩하고는 굉장히 궁합이 좋은 식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네. 지금 이 냉이 된장국을 한번 떠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이 향이 아주 향긋하니 참 좋은데요. 네. 맛을 볼게요. 이 냉이 봄에 정말 봄이 여기 가득 담겨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콩가루를 정말 넣어서 그런지 약간 고소한 맛이 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거예요, 아마. 네. 주부님들도 한번 보시면서 이거 좀 이런 냉이 된장국은 사실 많이 끓여 보셨죠? 어떠셨어요? 예, 저희 집에서 냉이된장국을 많이 끓여서 먹는 편인데요. 네. 굉장히 시원하고 영양가 있어서 자주 끓여 먹는데 네. 냉이에 잔뿌리하고 흙이 많아서 그 영양소 파괴를 줄이면서 깨끗하게 씻는 방법과 그리고 다른 계절에도 냉이를 먹을 수 있게 장기 보관 가능한지 좀 알고 싶습니다. 냉이 1년 내내 먹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냉이에 이제 흙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냉이 같은 경우는 잎하고 뿌리에 영양소가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씻으실 때 항상 저도 처음에 씻을 때는 흙 때문에 정말 이 냉이를 먹어야 네.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물에다 좀 담가 놓으시면 흙이 녹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좀 담가 두셔가지고 흙을 녹여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흔들어서 씻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파리 같은 거 떼어내고 그런 식으로 하시고 잔가지는 없애도 돼요. 그리고 뿌리를 이렇게 칼로 좀 이렇게 긁어주셔도 돼요. 네. 그 다음에 냉이 같은 거 냉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채소들 같은 것들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데요. 보관하실 때에는 생걸로 그냥 냉동하시거나 네. 아니면 데쳐서 냉동하시면 돼요. 근데 데쳐서. 데치시면 채소에 들어있는 이제 그 채소의 여러 가지 영양소를 파괴하는 효소를 불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없애는 거죠. 그래서 한번 데쳐서 이렇게 냉동실에 넣어 놓으시면 오랫동안 드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이제 냉동을 시키면 정말 사시사철 이 봄나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아주 좋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이 있으면요, 밥이 있어야 되죠. 지금 아주 맛있어 보이는 밥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밥인 거죠? 이게 이제 쑥이 들어간 버섯 영양밥이라고요. 네. 오늘은 이제 쑥을 넣었는데 쑥에 그 향긋한 냄새가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쑥이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봄 나물 같은 것들을 넣어서 드셔도 돼요. 그래서 이걸 만들 때는 일단 쌀을 불리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참기름에 좀 볶아주세요. 한 1분 정도. 쌀을요? 네. 그런 다음에 물을 좀 쌀하고 물하고 1대1 비율로 넣으셔야 돼요. 보통 밥을 지을 때는 우리가 보통 1.2배의 물을 넣거든요, 쌀에. 네. 그런데 이런 다른 재료들이 들어가 있을 때는 쌀하고 물하고 1대1로 배합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그 재료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보글보글 끓으면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버섯들, 오늘 들어간 버섯 세 가지 종류인데 네. 새송이, 표고버섯, 그 다음에 뭐였죠? 네. 팽이버섯? 네, 맞아요. 팽이버섯. 팽이버섯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밤하고 대추 잘라놓은 것을 넣고 다시 한번 익혀요. 중불에서 한 5분 정도 익히고 네. 그 다음에 다시 약불에서 한 10분 정도 익힌 다음에 뜸을 들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버섯 넣을 때 물론 쑥도 넣으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 이제 맨 마지막에 쑥을 이렇게 데쳐서 넣으셔도 되고요. 네. 근데 이거 밥만 먹긴 약간 심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양념을 좀 곁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양념장은 이제 간장하고 그다음에 깨하고 붉은 고추 다진 거,
그렇게 넣었는데요. 그거를 가지고 한번 비벼보시면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그냥 떠서 비비면 되는 네, 건가요? 네. 양념장을 넣고요. 한쪽에서 비벼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참기름도 들어갔겠네요. 나 그죠? 참기름까지 들어가서. 네. 아유, 진짜 고소할 것 같은데요. 네. 네. 아우, 쑥향 좋은데요? 밤도 들어가서 달콤한 맛도 나고요. 정말 그냥 이 밥 자체도 맛있는데 사실 쑥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더 맛있는데요. 향긋하고 네. 봄의 느낌이 나고요. 네. 여기다 다른 거 좀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예, 뭐 네. 달래 같은 거 넣어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취나물 같은 것도 넣어도 되고요. 달래나 네. 취나물. 네. 쑥은 또 특히 이렇게 지금 요즘 환절기에 이제 다른 감염성 질환이 잘 걸리는 계절에 네. 특히 좋은 나물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쑥이 항균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도 왜 그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쑥 네. 같은 거를. 네. 네. 주부님들도 요즘 뭐 봄 나물 가지고 요리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쑥, 버섯, 영양밥 어떻게 보니까 좀 해볼 법하지 않으세요? 멀미로 해 먹으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쑥이나 달래나 냉이를 주로 국이나 아니면 무침으로만 해 먹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색다르게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색다른 시도가 됐기 때문에 오늘 저희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물로만 먹기에는 사실 뭐 좀 아쉽거든요. 네. 쑥을 이용한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쑥은 옛날부터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사실 쑥도 아까 얘기했던 냉이도 그랬지만 쑥도 이렇게 봄에 이제 준비를 해서 네. 데쳐가지고 냉동을 해놓으면 정말 1년 내내 두고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쑥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요리들이 있는데 네. 저는 특히 이제 손님 오실 때 같은 경우는 애탕국이라고 하는 걸 끓여요. 그거는- 애탕국이요? 네, 네. 이름이 애탕국인데 쑥하고 그다음에 쇠고기 다진 거하고 쑥도 물론 다져가지고 이렇게 완자를 동그랗게 만들어요. 네. 그런 다음에 달걀을 입혀가지고 육수가 끓을 때 그걸 이제 넣게 되면 바로 익으면서 아주 굉장히 깨끗하고 담백한 그런 쑥 애탕국이 만들어지죠. 그런 거 말고도 여러 가지 쑥을 가지고 만든 떡들이 있죠. 네, 쑥 버무리 사실 많이 봤어요, 저는. 네. 쑥 버무리 이제 우리가 쑥 버무리 같은 경우는 이제 맵쌀 같은 거 하고 이렇게 네. 버무려 가지고 찌는 그런 떡이에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쑥 단자 뭐 이런 것도 단자도 있고, 있고. 예, 쑥 계피떡 이런 것도 있고. 생각을 안 해봤는데 사실 굉장히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쑥은요, 말리거나 이렇게 삶아서 이것도 이제 냉동에 보관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이제 사시사철 먹을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한번 쑥 요리 많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요리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뭐 굉장히 뭐 쇠고기에 말아져 있는 것 같은데 모양이 예뻐서 손님 대접하기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요리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건 이제 달래를 묻혀가지고 쇠고기로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네. 구운 그런 요리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달래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거는 파프리카. 파프리카. 색깔이 예쁘네요. 파프리카 네, 색깔 들어가니까.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무 채친 거인데 이 무는 미리 이렇게 그 소금에다 절여가지고 네. 꼭 짜서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아삭아삭한 맛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양념을 넣으시고. 양념을 이렇게 넣으시고요. 네. 이렇게 그렇게 무치는 네, 거예요? 묻혀주시면 돼요. 간단한데 네. 우리가 보통 달래 묻히는 방법 그대로 하셔도 되고요. 네. 여기에다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그 재료들을 조금 더 네. 가미하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그다음에- 묻혀서 네. 일단 말아주면 되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쇠고기인데, 굉장히 얇네요. 네, 얇죠. 이게 이제 그 얇은 거 불고기 같은 그런 감이나 아니면 예. 그 샤브샤브나 뭐 그런 용으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등심으로 이제 준비를 했는데, 네. 이거를 이제 그 넣어서. 간장하고 그다음에 적 포도주하고요. 네. 그다음에 아가베 시럽하고 후추하고 넣어서 이렇게 재놓은 거예요. 1시간 정도. 재놓은 고기에 네. 지금 아까 양념한 달래를 넣고 네. 지금 말아주시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말아서 네. 이거를 후라이팬에 네. 구우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아, 후라이팬에 구운 게 지금 이 모양인 것 같은데요. 네. 와, 굉장히 모양도 예쁘고 정말 손님 대접하기 참 좋은데 저희가 어머님들께 미리 좀 이렇게 만들어서 좀 대접을 해드렸어요. 한번 맛을 보시고 어떤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와, 아마 이런 요리 처음 드셔보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지금 씹느라. 네. 요리가 색감도 참 예쁘고요. 네. 그 야채를 쇠고기로 이렇게 감싸서 야채를 싫어하는 아이들도 되게 아, 좋아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아삭아삭한 그 씹힘이 있어서 네. 되게 맛있습니다. 손님 대접할 때도 참 예쁘고 좋겠죠? 예, 예. 네. 아, 아주 예쁜 요리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샐러드예요. 봄에는 사실 샐러드 참 잘 어울리는데 네. 봄철 과일과 봄철 이렇게 채소가 함께 어우러진 그런 샐러드네요. 네. 지금 이게 돌나물인데요. 네. 돌나물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하고 그다음에 봄에 또 많이 나오는 유일한 과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과일 중에 하나가 이 딸기예요. 네. 그래서 이거하고 돌나물을 넣고 그다음에 딸기를 딸기를 네. 저는 이제 4등분을 했거든요. 네. 그 4등분을 하거나 아니면 편으로 써셔도 돼요. 쓰셔도. 아,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양념을 해야 되는데 네. 양념을 양념을 네. 같이 섞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게 발사믹 식초예요. 아, 발사믹 네, 식초. 네, 요즘 네. 굉장히 많이 건강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사용하시는데 이 발사믹 식초하고 그다음에 청양고추를 청양고추. 넣었어요. 매콤하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달콤하면서도 매콤하면서도 그런 음. 맛들이 어우러지는 거죠. 그다음에 그리고 이거는 양파를 다진 양파. 거고요. 그다음 마늘이 조금 들어가고 마늘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건 아가베 시럽이고요. 아가베 시럽. 네. 그냥 뭐 이런 꿀이나 아니면 뭐 그런 거 넣어도 괜찮은 거죠? 네, 그래도 돼요. 근데 네. 이 아가베 시럽은 설탕보다 당도가 높으면서도 그다음에 혈당은 별로 안 높이는 그런 그 재능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넣는 게 이게 이제 올리브오일 조금 넣는 올리브오일을 넣고, 네. 네. 이렇게 해서 섞은 다음에 양념이 지금 완성이 됐어요. 네. 네. 부어주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이제 묻혀주기만 하면 되는 네. 거죠. 소스니까 이게 이제 네. 아이고, 네. 넣어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데코레이션을 하려면은 네. 딸기를 사용해서 이제 좀 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게 좀 아, 여의치가 이렇게. 않으니까 네. 그냥 이렇게 해서 네. 비벼서. 네, 섞어서 네. 이 모양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준비가 네. 봄철 대표적인 나물인 돌나물과 이 딸기가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 있어서 아이들도 참 좋아할 것 같고 어른들한테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청양고추가 또 들어가서. 네. 네. 근데 돌나물과 딸기 좀 손질할 때 좀 주의사항이 있다면요? 딸기 같은 과일들은 참 씻기가 어려운 과일인데요. 네. 농약 문제가 또 있잖아요, 음. 요즘. 그래서 이런 농약이 좀 문제가 되는 그런 재료들, 과일이나 채소를 씻으실 때는 네. 물 한 컵에다가 식초 한 큰술 정도를 넣어서 한 섞으세요. 컵에 한 큰술 정도 해서 네. 하면 그 농약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한 5분 정도 5분 정도. 담가두세요. 담가두면 농약이 좀 떨어져 나오고 그런 다음에 이제 흐르는 물에다 이렇게 간단하게 씻으시면 네. 잔류 농약이 굉장히 많이 제거되는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네.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참 봄철 나물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요리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멋진 요리 준비해주신 한정현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직 좀 쌀쌀한 기운이 많이 남아있지만요. 오늘 저녁에는요, 식탁에서부터 이렇게 봄 기운을 좀 이렇게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 생방송 오사군트 내일은요, 책만 읽는 도서관이 아닌 즐기고 체험하는 도서관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